자, 두 번째 형태도 시작을 해봅시다. 완전제곱식 꼴이에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어떤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 그랬었죠? 뭘 전개해야 이게 나왔었죠? 그래요. 앞뒤 형태가 제곱의 형태가 나오고 가운데가 2 곱하기 앞뒤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의 형태가 됐었죠? 아래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의 형태는 그래요. 마이너스로만 연결되면 됐었죠. 자, 이걸 이용해서 10가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양쪽의 x제곱과 9가 제곱의 형태예요. x제곱, 그리고 여기는 3의 제곱. 그러면 예상이 앞이 x고 뒤가 3이란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한 다음에 6x가 2 곱하기 앞뒤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뒤가 통과해요. 보면 2 곱하기 앞, 뒤 했더니 정말 6x가 맞아버렸네. 그러면 앞이 x고 뒤가 3인 게 확실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앞이 x, 뒤가 3,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 그리고 완전 제곱만 시키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 번 또 해봅시다. 2번. 마찬가지로 x제곱과 36이 어떤 거의 제곱 형태예요. x제곱은 x를 제곱한 거고요. 36은 뭘 제곱한 거죠? 그래요. 6을 제곱한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로 연결됐고요. 가운데 형태가 2 곱하기 앞뒤면 좋겠어요. 2 곱하기 앞뒤. 어머 세상에. 이렇게 확인했더니 2, 6, 12x가 맞네요. 따라서 앞이 x, 뒤가 6이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플러스로 연결되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럼 뭘로 인수분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x 플러스 6의 제곱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이어서 가봅니다. 마찬가지로 x제곱 49였기 때문에 x제곱과 뭘 제곱해야 49가 나와요? 그래요. 7의 제곱을 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플러스로 연결됐고 가운데 항은 2 곱하기 앞, 뒤. 어머 2, 7의 14가 맞네. 그렇다면 맞는 거죠. 따라서 앞이 x, 뒤가 7인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 맞나요? 4번 넘어갑니다. 16x제곱과 9가 있는 형태예요. 16x제곱은 뭘 2번 곱하나요? 그래요. 4x를 2번 곱하잖아요. 4x 전체의 제곱이 16x였고 9는 뭐의 제곱? 그래요. 3의 제곱이었어요. 그럼 앞이 4x이고 뒤가 3일 가능성이 있는데 플러스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중간 부분이 2 곱하기 앞뒤면 좋겠어요. 2 곱하기 앞뒤 했더니 어머 2, 4, 8, 3, 24 맞네요. 24x 따라서 앞뒤를 찾아버린 거예요. 앞이 4x 뒤가 3 그리고 플러스로 연결돼 있고 아 이거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5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제곱의 형태일 것 같은데 뭐의 제곱이죠? 그래요. 5x의 제곱입니다. 4는 뭐의 제곱? 그래요. 2의 제곱인 거죠. 플러스로 연결되었고요. 2 곱하기 앞뒤면 좋겠어요. 앞, 뒤를 했더니 어머나 2, 5, 10 곱하기 2는 20 맞잖아요. 그래서 앞뒤를 찾았어요. 앞이 뭐였죠? 그래요. 5x, 뒤가 뭐죠? 2인데 플러스로 연결돼 있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1, 2, 3, 4, 5번은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였고요. 6, 7, 8, 9, 10번은 마이너스로 연결된 걸 준비했어요. 자, 마이너스로 연결됐든 뭐든 가운데 연결 부위만 마이너스가 되면 된다는 거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6번. x의 제곱은 맞죠? 16은 뭐의 제곱? 4의 제곱. 그렇지만 마이너스로만 연결하면 된다. 그러면서 가운데가 2 곱하기 앞뒤면 좋겠어요. 2 곱하기 앞뒤. 어머 맞네. 그럼 앞뒤가 다 찾아진 상태에서 마이너스로만 연결시키면 돼요. 앞이 뭐죠? x. 뒤가 뭐죠? 4.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된 거죠. 할만하죠? 자, 7번 갑니다.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은 x제곱이고요. 100은 뭐의 제곱? 그래요. 1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고요. 2 곱하기 앞뒤 맞는지 보고 싶어요. 맞나요? 맞네요. 20x. 따라서 앞이 x고 뒤가 10인데 마이너스로 연결됐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죠. 8번 갈게요. 9x제곱은 뭘 제곱한 거지? 그래요. 3x를 제곱한 거예요. 1은 뭘 제곱한 거죠? 그래요. 1 자신을 제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연결됐고 2 곱하기 앞, 뒤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6x가 맞네요. 그러니까 앞이 3x고 뒤가 1인데 마이너스로만 연결됐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9번 갑니다. 36x 제곱 뭐의 제곱이죠? 그래요. 6x 전체의 제곱이에요. 1은 마찬가지로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로 연결됐고 2 곱하기 앞, 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확인해 보니 맞네요. 그러니까 앞이 6x였고 뒤가 1인 상태에서 마이너스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는 예쁜 수였지만 분수여도 상관없어요. x제곱은 x를 2번 곱한 것, 16분의 1은 뭘 2번 곱한 거죠? 그래요. 4분의 1을 2번 곱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앞이 x고 뒤가 4분의 1일 것 같은데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로 연결됐고요. 2 곱하기 앞, 뒤 맞나요? 실제로 해보니까 맞아요. 2분의 1 x. 그러니까 앞이 x였고 뒤가 4분의 1이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앞이 x, 뒤가 4분의 1. 그러면서 마이너스로 연결됐으니까 x-4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완전제곱식 꼴의 모양을 보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제곱 형태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항이 2 곱하기 앞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완전제곱식 꼴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완전제곱식 꼴에서 약간만 추가를 하자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단 여기서는 이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제곱에 곱해진 수가 1일 때만 해당이 돼요. 아래 문제 보시면 공통적인 게 보이죠? x제곱, x제곱, x제곱 이런 식으로 2차항의 개수가 전부 다 1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때 뒤에 있는 상수를 보면 이게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절제된 수를 기억하는 겁니다. 절제된 수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의 줄임말이죠? 그래요. 바로 절반의 제곱을 뜻합니다. 뭐의 절반의 제곱이냐? 바로 1차항 개수, 1차항에 곱해진 숫자의 절반의 제곱입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네모가 완전제곱식이 되었을 때 네모에 뭐가 들어가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 2차항 개수가 1인 거 확인했고요. 숨어있는 거 1이죠. 이럴 때 뒤에 있는 상수항이 절제된 수라는 거예요. 뭐의 절제된 수냐면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6. 6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6의 절반, 6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계산하면 3의 제곱이니까 9로구나.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 한다면 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3의 제곱이면서 얘는 2 곱하기 앞, 뒤가 이렇게 생기니까요. 앞이 x고 뒤가 3이면서 플러스로 연결된 이런 친구였구나. 정말 완전제곱식이 맞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것의 원리를 잠깐 보자면 지금 우리가 2차항의 개수가 1이려면 x 플러스 어떤 숫자의 꼴이 될 거예요. 이런 꼴. 얘를 전개하자면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 뒤 하니까 2ax가 될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 a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갈 수는 1차항의 개수인 2a의 절반의 제곱이에요. 2a를 나누기 2를 하고 이것의 제곱의 한 형태가 a제곱, 상수항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나올 것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다, 절제된 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7, 8번에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는데 여기 A 자리에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덧붙인 문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2차항 개수가 1인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상수항 부분에 뭐가 들어가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절제된 수기 때문에 14의 절제된 수겠죠. 14의 절반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7이고 그럼 7의 제곱이니까 정답 뭐겠어요? 49. 끝. 아시겠죠? 자, 2번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절반의 제곱할 것이 바로 마이너스 8이 개수인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8의 절반 뭐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인가요? 그래요. 16이죠. 플러스 16이에요. 이렇게 절반의 제곱. 3번 갑니다. x의 제곱의 개수 1인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1차항 개수가 10이에요.
10의 절반, 5의 5의 제곱인 거죠. 따라서 25가 빈칸에 들어갈 수. 4번 갑니다. 2차 함계수 1인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니까 절반이 그래요. 마이너스 1이고 이거 전체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개니까 그래요. 플러스 1에 해당하겠죠. 분수여도 마찬가지예요. 2차 함계수 1인 거 확인했고요. 1차 함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일 뿐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절반 한 것의 제곱이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그래요. 플러스 9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9분의 1만 들어가면 돼요. 분수 똑같아요. 6번 2차 항의 개수 1인 거 확인했고요. 1차 항의 개수가 5분의 2예요. 따라서 5분의 2의 절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약분하면 5분의 1의 제곱이네요. 얼마예요? 그래요. 25분의 1이네요. 이렇게 쓰시면 끝. 자, 7, 8번이 아까 얘기했던 여기 A 자리 대신에 문자가 하나 더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 자세히 보면 지금 7번 같은 거는 X를 기준으로 보세요. X의 제곱. 이걸 다시 쓰면 X의 제곱 한 다음에 X만 문자로 보면 얘는 12Y 곱하기 X 플러스 어떤 것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그냥 1차항의 개수를 이 친구로 보는 거예요. 12y 이걸로 보는 거지. x만 기준으로 볼 때. 그러면 12y의 절반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6y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36y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여기 36y의 제곱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미 바깥에 y제곱이 있으니까 네모안의 숫자는 뭐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렇죠. 36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x에 관해서 보는 거예요. 8번 같은 경우도 x에 관해서 잠깐 볼게요. x의 제곱. 여기도 x에 관해서 본다면 개수가 마이너스 18y, x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냥 y를 숫자로 본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어떤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1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8y잖아요.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18y 이것의 절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9y 전체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81y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지는 건 81y의 제곱이지만 뒤에 또 y의 제곱이 있으니까 네모 안에 뭐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81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에서 이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되는 것은 바로 1차항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다. 절제된 수이다. 단 2차항의 개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시겠죠? 만약에 그럼 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